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우리 시장 계속 파는데 네. 왜 파는 거고 계속 팔까요? 일단은 많이 샀으니까 좀 파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미중 갈등 때문에 조금 선물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약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속에서 네. 국내 시장을 파는 것은 우리가 뭔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규제를 하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에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 뭐 20% 정도가 중국향 반도체 매출인데 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막 파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위험하니까 선물을 매도하면서 약간 해지를 하는 그런 이제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이제 옐런 장관 가 있지 않습니까? 도착했죠? 근데 가서 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얘기가 아니라 우리 채권 팔지 마 이런 얘기하러 간다. 아, 우리 채권 팔지 나는 말아야지 널 뭐. 때릴 테니까 넌 날 때리지 마 이렇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낯이 두꺼운. 네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국제관계라는 게 사실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기브앤테이크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또 주식 투자 못 합니다. 너무 안 좋은 상상의 나래를 펴면 못 사죠. 네,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지금은 약간 뭐 해지를 할 필요는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을 완전히 꺾어서 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서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까지 판 규모가 사실 산 규모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샀던 규모가 뭐 한 15조, 14조 됐었나요? 22조. 22조까지. 1년 동안. 어휴, 모르는 네. 사이에 더 많이 샀네요. 네. 그럼 판 규모는 사실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더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더 되나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시계열을 조금 더 넓혀보면 네. 2021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러면 2021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팔았거든요. 그동안 얼마를 팔았냐면 외국인이 네. 무려 44조를 팔았습니다. 44조를 팔았는데 그러면서 원래 평균적으로 죄송합니다. 48조를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2조를 사들였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26조 정도 더 살 수 있는 거고 외국인의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코스피의 한 34%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21년부터 계속 팔면서 50몇 조를 팔면서 그 비율이 최저 29%까지 떨어졌거든요. 5%나 삼성전자도 원래 57%까지 외국인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게 작년 말에 50%를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 뭐 사들어와도 52%, 3% 이것뿐이 안 됩니다. 네. 여력이 남아있다도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비중이 예전 평균 34%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뭐 메리츠 증권의 계산인데 한 55조 정도 더 살 여력이 있다. 55조네요? 네. 뭐 55조, 뭐 2,000조인데 55조 해봐야. 그냥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굉장히 커 네.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고 매도한 거에 비하면 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작년 말부터 1년 동안 외국인이 22조 샀는데 반도체를 17조를 샀고요. 2차 전지를 7조를 샀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반도체랑 2차 전지만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한 자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내가 어디가 더 좋을까? 이런 걸 찾아서 섹터 들어가는 종목? 그런 자금들. 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라고 했을 때는 비차익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사는 것들을 보통 외국인 투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네. 패시브 자금, MSCI에서 뭐 우리나라 비중을 늘린대, 줄인대 이러면서 들어오는 펀드 자금 이런 것들인데 지금 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를 요거 지금 어떤 국내 표현이십니까? 국내 투자 해외 주식형 펀드 순유입 추이를 보면 네. 최근에 크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머징 마켓은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안 들어왔거든요. 네. 액티브 자금만 들어왔고 패시브 자금 지금 보이는 표인데 진한 파란색이 외국인의 펀드 플로우 유입인데 2020년부터 많이 줄어들고 나서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저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전반적으로 사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만 외국인이 주구장창 사서 끌어올렸는데 확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야 이거 반도체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사야 돼?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사야 돼? 이런 고민이 있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투자자분들 중에. 근데 외국인의 확산이 나오면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움직임이냐? 외국인이 많이 팔아놨는데 지금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 가운데 반도체 2차 전지만 사고 나머지는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맞춘 차원에서 많이 팔아놨던 것들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업종이에요? 그 업종들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이 줄었고 네. 평균치보다 줄었고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살짝 이제 뭔가 기미가 보이는? 그렇죠. 아.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나는 네. 그런 업종들이 지금 자동차, 조선,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이런 쪽이 외국인의 평균 비중보다 과거의 평균보다 네. 외국인 지분율이? 지분율이 낮고 근데 바닥에서 지분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아예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에 있는 건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업종들이 이런 업종들이다. 오늘 보면 자동차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자동차의 날이에요. 외국인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와, 내가 반도체랑 2차전지 사서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내가 엄청 많이 팔았는데 아직 좀 덜 올라왔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기대감도 있는 이런 업종들을 한번 뭐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조금 놓치신 분들 아니면 이거 내가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다른 쪽을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확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업종들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말씀입니다. 자동차 뭐 실적 좋고요. 조선 최근에도 실적 좋아서 주가 올랐고요. 의류도 최근에 좀 최근에 살짝 많이 올랐죠. 움직였어요. OEM 쪽. 네. 그리고 화장품은 물론 뭐 대형사들은 좀 좋지만 중소형주로 좋았고요.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또 업황이나 실적 자체가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 빠뜨릴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 외국인의 지분율이 낮아져 있다가 이제 막 들어온다면 하반기에도 좀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저기에다가 조금 더 소스를 드리면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지금은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는 그런 시장이라서 실적이 뭐 수급 들어오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하반기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매크로바 우리 박정희 차장님 매크로 이야기를 빼놓으면은 저희가 또 아쉬우니까 밤사이에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또 짚어보자면 어쨌든 연준은 다수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7월 달에 굉장히 높아졌고 채권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채권과 주식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2021년도에 나스닥이 급락하기 시작한 거는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식도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뭐 순리라고 봐요. 주식이랑 그 채권이랑 상관관계상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진 채권과 주식 굉장히 많이 비싸진 주식 여기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채권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채권으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약간 해지 차원에서 채권이 빠져봐야 얼마나 뭐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리에 따른 변동성을 약간 해지하는 수단으로 채권의 투자. 그러니까 채권을 직접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ETF로 상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식으로 지금 돈을 좀 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빼서. 그 수익금을 조금 빼서 채권 쪽에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놓고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시기에 그거를 주식으로 교환을 바꿔탄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시간이 거의 끝났죠. 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랑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금 바닥에서 파란색이고요. 채권 금리는 빨간색인데 2021년도에 보면 정말 크로스로 갈렸었잖아요. 나스닥이 16,000에 있었고 채권 금리가 뭐 1%대 이렇게 있었는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꽤 크게 올라왔는데 금리는 살살살살 올라오면서
이게 그 상관관계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은 상관관계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잘못됐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고 고평가되어 있는 걸 팔면 그쵸. 해치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포트 전략을 조금 해지를 할 수 있는 채권 쪽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